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쉐어다이트 라이브 8회차 방송. 오늘은 글로온 INS를 모시고 드랍박스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발표해주실 발표자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글로온 INS의 김평수 차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온 INS의 김평수 차장입니다. 저는 글로온 INS에서 솔루션 사업부에 재직하고 있고요. 이번에 드롭박스 비즈니스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예, 저희 글로온 INS는 소프트웨어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솔루션 판매를 하고 있고 그 기술 지원도 하고 있는 업체고요. 네. 드롭박스 관련해서는 올해 여름부터 어떻게 접촉을 하다가 네. 저희 고객사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건축사 사무소나 네, 건설회사가 좀 많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드롭박스가 이번에 국내 3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네. AC 분야, 그러니까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 네. 그래서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 네. 좀 특화돼서 전문 파트너로 선정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만 해당되지 않고요. 다른 인더스트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는데 네.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들이 상당히 건축사나 네. 관련된 그런 환경에 좀 더 적합한 내용이 좀 덜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개인 사용자분들한테 드랍박스가 되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워낙에 유명한 솔루션이라서 아마 드랍박스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드랍박스가 지금 사업이 진행된 지 10년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네네. 비즈니스용은 흔히들 알고 계시는 웹하드의 개념에서 네. 협업 툴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5365랑 연동이 된다든가 오피스 365. 그렇죠. 네. 아니면 오토캐드 제품 네. 그리고 어도비의 아크로벳이나 뭐 CC 제품들이랑 네. 같이 연계돼서 드롭박스는 다 제휴를 맺고 있고요. 네네. 예를 들어 뭐 PDF를 별도의 뷰어 설치 없이 드롭박스 안에서 네. 미리 보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인용에서도 당연히 되는 부분이지만 네. 비즈니스에서의 협업, 프로젝트 팀이 같은 파일을 두고 네. 그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정보를 교환한다든가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쉬울 겁니다. 기존의 개인용 대비 비즈니스용은 협업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자, 개인용 프로 버전보다 비즈니스용의 스탠다드가 더 저렴하면서 더 좋은 것 같은데 개인이 비즈니스 스탠다드를 사용할 수는 없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보통 인디비주얼이 사용하시겨도 상관은 없는데 네. 비즈니스는 3카피 이상 구매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매하실 때 네. 3명의 아이디 계정을 구매하시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네네. 표면상 단가는 네. 좀 더 이렇게 해보여도 막상 구매하시는 구매 정책에 의해서는 이게 같은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죠. 자, 지금 개인용 프로페셔널이 연에 $200, 비즈니스 스탠다드는 $150인데 개인용은 한 카피씩 사도 되고 비즈니스는 최소 3카피부터 시작한다. 그렇죠. 그럼 그렇지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대부분 예상하는 대로 예상하는 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벤더가 이렇게 쉽게 양보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여기에 특징이 제일 좀 설명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저희 드롭박스랑 비교하는 제품들이 보면 원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것들이랑 같이 비교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솔직히 드롭박스에서는 비교 대상으로 보지는 않아요. 원드라이브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느리다 라는 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드롭박스에 비해서 속도 체크를 하면 작은 파일들은 솔직히 티가 안 나요. 업로드를 하거나 다운로드를 하는데 작은 파일들은 티가 안 나는데 용량이 좀 커져버리면 속도 차이에서 좀 납니다. 대용량 파일일 때 속도 차이가 많이 나나 보네요. 그 속도 차이나 보안성에 대한 문제들은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장표가 있을 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드롭박스의 원천 기술은 어떤 파일이 있으면 4메가 단위로 쪼개요. 블록 방식으로 쪼개서 스프레드해서 보관을 합니다. 이거 그 전통적인 그 스토리지 솔루션들이 데이터 보관할 때 쓰는 그런 방식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블럭으로 하는 방식들도 기존에 이미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되는 뭐 구글이 그렇게 되는 걸로도 알고 있긴 한데 보통 이렇게 스프레드해서 서버는 미국에 있고요. 그래서 서버 미국에 스프레드해서 다 나눠서 분산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조합하는 방식이라서 업데이트하게 될 경우에는
이 파일을 통째로 옮기는 게 아니라 네. 변경된 부분에 네네. 블럭만 다시 저장을 하는 방식이에요. 아. 그래서 속도가 되게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장점으로 보는 게 120일 동안에 삭제된 파일이나 그 롤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네, 네. 그 기간이나 그 시점을 정해서 네. 그 기간 내에 예를 들어 뭐 파일을 같이 협업하는 파일을 지웠다든가 네. 수정을 잘못했는데 그 전후로 좀 돌린다든가 하는 네. 부분들은 네네. 이력 관리들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시점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타 뭐 보안 프로그램이 별도로 없으셔도 네. 이 자체 기능만으로도 네. 어느 정도 보안은 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웹으로 미리 보기 댓글 가능은 파일을 열어보지 않고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커멘트라든가 주석들을 달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네. 어도비 제품과는 직접 연동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씩 늘어가고 있어요. 제휴하는 앱들이. 네. 어도비의 어크로벳이나 뭐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돼 있고요. 네네. 오토데스크가 협업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같이 그 제휴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그거 외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드롭박스와 연관된 네. 각 분야별, 대기업, 소기업, 네네네. 부문별로 앱들이 간단히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드롭박스의 동기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델타싱크 방식이 네. 있고요. 네. 그 스프레드 방식, 네. 그리고 랜싱크 방식이 있는데 네네. 이 세 가지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는 클라우드는 드롭박스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사의 싱크, 그러니까 동기화 방식이 뭐 이 셋 중에 네. 하나만 한다든가 네네. 두 가지 쓰는 데도 있지만 네. 이 세 가지 방식을 같이 사용하는 데는 드롭박스밖에 없고요. 네네네. 포춘 500개 기업의 50% 이상이 드롭박스를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글로벌로 보면은 워낙에 네. 유명한 거라서 기업에서도 진짜 많이 쓰나 보네요. 실제로는 일본 같은 경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일본은 각각의 API라고 해서 네. 그 개발을 별도로 해서 자기들 네. 앱에 연동시켜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장표에 보시면 예를 들면 이게 드롭박스의 페이지라는 드롭박스에서 별도로 협업을 위해서 만드는 서비스인 거죠? 보통은 메모장이라고 보셔도 되고 이게 뭐 메신저의 기능도 좀 있고요. 보시면 화면에 뭐 가운데 이미지가 하나 있으면 이 네. 이미지로 같이 뭐 디자인 툴에 대한 네. 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여기에는 동영상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이미지 파일이나 PDF나 어떤 뭐 스케치북 파일이나 여러 네. 가지의 파일 형태가 올라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미디어는 다 가능한데 네. 단 현재 한글은 지원이 안 돼요. 아래 한글은 아직 그 협업이 맺어져 있지 않아서 네. 한글은 좀 불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페이지에 초대를 하면은 요 위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사진들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보일 거고요. 네. 그 사람들이 오른쪽 측면에 그 채팅창처럼 대화를 나누게 돼 있어요. 네. 거기서 뭐 주석을 단다든가 네. 뭐 여기 부분은 어떻다 여기를 수정하자든가 아니면 이 이미지에 직접 수정하는 주석을 달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기 이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협업하실 수 있고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유용하겠네요. 설계 툴 자체를 사용하실 수가 있죠. 꼭 그 MS의 원노트랑 비슷하네요. 여러 가지 좀 합쳐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MS는 툴 기반입니다. MS랑 어떻게 좀 비교가 많이 되기는 해요. MS는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한 최적화된 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하는 거를 전체를 통합하는 게 MS라고 하면 드롭박스는 이 협업을 하는 이 페이지라는 툴 하나에서 스토리지를 통해서 그 공유를 하고 서로 협업을 하고 수정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들이 좀 더 강화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의 버전업을 이제 하면서 오피스라는 그 강력한 어떤 업무 툴을 협업에 초점을 맞춰서 공동 작업을 가능하게끔 한 게 오피스 365잖아요. 근데 오피스 365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환경에서의 협업을 하려면 오피스 툴 안에서만 가능한데 드롭박스는 예를 들어 오피스뿐만 아니라 오피스의 뭐 어도비의 오토캐드의 다른 여러 가지 많은 회사들의 그런 툴들을 한꺼번에 활용해서 페이퍼라는 한 공간에서 협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 쉽게 표현하시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 아까 그 영상을 한번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화면에서 파일을 누르면 드롭박스 화면이 드롭박스가 아예 이렇게 그 메뉴 파일에 있죠. 폴더처럼. 네네네. 드롭박스의 가장 큰 강점이 웹으로 그냥 단순하게 올려서 하는 것도 있고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이 폴더 형태로 바탕화면을 꺼내놓던가 아니면 이 프로그램 안에 인서트 돼서 그 제품 자체를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내 폴더에다가 내 컴퓨터의 폴더에다가 설치했다가 따로 업로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그 작업한 도면 같은 거를 요게 이제 페이퍼의 쇼케이스라는 겁니다. 어떤 쇼케이스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여주다 아니면 고객의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설계한 파일들을 올려서 그거를 좀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설치를 하고 요거를 공유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미리 보기를 하고요. CAD 뷰어가 없어도 여기서 표시를 해서 나는 이 방 할래 라고 주석을 달아 놓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드롭박스의 그 미리 보기가 DWG 파일이나 그 설계 도면 파일은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이게 한 석 달 됐습니다. 데스크하고 협업이 돼서 미리 보기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도면 파일 예를 들어 하나 올려준 다음에 여러 어떤 그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쪽 도면을 어떻게 수정하고 저렇게 수정하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협업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기존 NAS 서버하고 다른 클라우드 서버와의 좀 비교도 많이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소규모에서는 NAS랑 많이 비교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제가 영업을 해본 결과 하나만 보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현재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어떻게 보면 보험 들어놓는 나스와 클라우드 투트랙으로 운영하시는 그게 훨씬 낫겠네요. 안정적이고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도입을 하시는데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최소 유닛 3유저부터 해서 필요하신 부분들 설계 부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관리 부서에서도 노트를 이용해서 서로 이렇게 협업하는 툴도 많이 좀 그런 회사들도 몇 군데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내에서 드롭박스 비즈니스를 허용하고 인디비주얼은 차단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보통은 두 개 다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입하셨던 인디비주얼 계정이 있으실 때는 그걸로 또 하시고 드롭박스 비즈니스에선 허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메일 계정, 회사 이메일 계정이 골뱅이 글루온.co.kr인데요. 이게 제가 이 회사 계정으로 개인적으로 드롭박스에 가입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 회사 전사적으로 드롭박스를 도입을 해서 글루온.co.kr이라는 뒤에 붙어 있는 걸로 개개인의 계정을 만들어줬죠. 그러면 저는 중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개인 계정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 개인 계정에 제 개인 메일로. 그래서 그거를 트랜스퍼를 하는 거는 이상이 없어요. 개인 계정의 이메일로 변경을 하면서 저 가지고 있던 스토리지에 있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동해 가는 건 맞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 계정을 사용하게 하는지 안 하게 하는지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수량에 대한 문제도 좀 있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예를 들어 이거죠. 어떤 기업이 있는데 전체 직원이 300명인데 100명을 사야 될지 200명을 도입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면 사용량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사용 가능한 부서는 100명인데 우리가 100명을 구매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단 유연성이 좀 있게 드롭박스랑 저희랑 협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량을 6개월 단위로 봅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100명이 아마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와 이거 뭐야?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호기심에 설치해보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늘어나는 게 300명을 딱 전사가 다 썼다라고 했을 때 드롭박스는 300명을 다 체크해서 과금하진 않아요. 이게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300명이 체크되면 피크를 찍은 300명으로 다시 갱신 때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다시 평균 로그인 수를 봅니다. 그래서 300명이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로그인을 네. 했다가 빠질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사용량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은 허수들은 다 빼고 6개월마다 혹은 1년 갱신 때는 비용 처리도 훨씬 더 유용하겠죠. 훨씬 합리적이네요. 이 사람이 실제 사용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피크를 찍었다라고 해서 네네. 이만큼 더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좀 유연성이 있는 라이센스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도입을 하시는 걸 원하시면은 한번 한 팀 단위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되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 뭐 MS나 뭐 오라클이니 이런 데는 진짜 그 접속한 기록 가지고 어쨌든 최대치로 무조건 라이센스를 사야 됩니다라고 되게 압박을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되게 합리적이라서 검토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보통은 2년, 3년째 사용하시면은 평균 사용량이 나오신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뭐 거의 픽서업을 해서 어떤 그 수량이 정해지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공용 파일 서버 전환을 고려할 때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용자별로 계정을 부여한다거나 권한 설정을 세세하게 잡아줘야 한다는 건데 비즈니스 버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편의성을 도와줄 만한 방안이 있을까요? 라고 이 질문하셨네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내부적으로는 많이 좀 검토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어드민 계정으로 계정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설정을 정책을 잡아주는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있습니다. 한국에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계정이 예를 들어 한글로 돼 있을 때 기존 사용자 정보 시트를 만들어 적용하는 방법은 엑셀 파일, CSV 같은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한글은 좀 깨질 수 있다. 그거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도 그 정도의 단점이라면 충분히 뭐 감내할 만한 그런 점인 것 같고 권한 설정도 이 폴더에 어떤 접근성을 한다든가 그 폴더의 폴더 이렇게 그 안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읽기 권한, 쓰기 권한 설정하는 부분들은 어드민 계정에서 모두 다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 또 들어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DRM 파일을 공유, 협업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암호화가 됐느냐에 따라서 이 협업을 한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폴더에 대한 암호를 걸었을 때, 쉐어 폴더에 대한 암호를 걸었을 때 이 파일 자체도 암호에 걸려 있는 내용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중앙에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이 암호화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PC에 대한 보안은 안 돼 있다는 거죠. 다른 사용자가 와서 그 PC를 만약 모바일이라면 뭐 크게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 위험성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는 하나예요. 그 물리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검색하시기가 좀 편한 게 PDF 파일을 드롭박스에 저장해서 이걸 찾기를 한다면 PDF 파일 안에 있는 텍스트도 검색이 됩니다. 그래요? 드롭박스가 그럼 그 PDF 파일 안에 있는 콘텐츠 내용도 들여다 본다는 얘기네요? 그 안에 있는 텍스트도 인지를 해요. 이거는 개발되어 있는 저희가 API로 돼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저는 그거를 내용을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이런 지금 포토샵 같은 거를 예를 들어 협업을 한다 하면은 회의실에 모여갖고 포토샵 파일 띄워놓은 다음에 그 공간에서 이렇게 저렇게 회의하면서 수정을 했었다면 지금은 그런 물리적인 어떤 제약사는 하나도 없는 거네요. 드랍박스가 그런 공동의 회의실, 가상의 회의실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페이퍼를 통해서 하면은 좀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작업을 한 거를 메일로 보내서 한번 팀장님 봐주세요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작업을 하면서 그대로 올리면서 그 옆에 채팅 창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주석도 그 파일에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외부에 나가 있을 때도 핸드폰 같은 모바일로 그 파일을 보고 미리 보기 핸드폰에 그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가 않아도 드롭박스에서 직접 보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카톡으로 협업을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그거 카톡으로 보면 예를 들어 어떤 파일 받아서 확대해서 보다가
네. 저기 우측에 어디 무슨 도형 밑에 어떻게 수정해줘 라고 네. 하면은 이게 지금 어딜 말하는 건지 다시 또 채팅해서 확인해야 되고 하는데, 드랍박스는 그 정확한 그 지점에 주석이 달려 있으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디자이너가 수정하면 되겠네요. 팀 폴더에서도 이 폴더 안의 내용만 팀들이 볼 수 있도록 권한을 줄 수가 있고요. 네. 그 권한도 쓰기 읽기가 다 가능하냐, 네. 아니면 온리 읽기 기능만 가능한가. 네네. 그래서 도면을 보시면 굉장히 좀 심플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이 안에서 어떤 툴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활용해서 같이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이 또 들어와서 네. DM킴님께서 랜섬웨어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포인트 엔트리를 찾겠죠. 이게 뭐 어떤 시간대라든가 네. 어떤 어카운트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를 찾게 될 거고, 네. 그 찾은 지점으로 롤백을 합니다. 그 공격의 네. 들어온 그 이전 시점으로? 네, 롤백을 하고 여기에 대한 비용은 없어요. 기술팀에서 그 점을 찾아서 롤백을 해드리는데, 네. 저희 드롭박스에서 목표하고 있는 대응 시간은 최대 2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롤백 지점을 찾아서 롤백을 하는 부분들이 서포트 팀에서 해주는 것들인데, 네. 이 부분은 어제 좀 확정된 내용을 좀 받았고요. 네. 2019년도 내년 전반기, 상반기 중에 그 롤백을 어드민 계정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고. 사용자가 직접? 네네. 이게 근데 이 랜섬웨어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뭐 드롭박스 제품 자체가 보안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만 의존하시면 안 되고 다른 보안 솔루션들이랑 같이 겸해서 하지만 드롭박스 자체 내부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응대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장님 입장에서, 그냥 영업 담당자의 입장에서 랜섬웨어 대응을 위해서 보안 솔루션 따로 안 쓰고 드랍박스만 써도 충분하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아니, 저희 보안 제품도 취급하고 있고요.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드롭박스라는 제품은 이 클라우드에 대한 국한된 어떤 제한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전체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드롭박스에 저장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 현업에서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질 수가 없죠. 아직도 많지는 않고 정서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뭐 보안 프로그램도 취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답변이 좀 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자, 전사 파일 서버를 활용해서 업무 공유 등을 활용하는데, 이 부분을 활용하면 문서 중앙화와의 협업이 엄청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시네요.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내용 중에서의 하나입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도입을 하실 때 어느 한 테스트를 어느 한 팀이나 어떤 유닛으로 도입을 하시는 걸 저희는 좀 권장을 드려요. 그렇게 먼저 써보시고 그렇게 되면 시행착오라든가 그런 시행착오에 대한 기술 지원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겠지만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2차적으로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드롭박스에서도 저희 영업하는 이 영업 방식의 목표는 어떤 어카운트에 대해 큰 도입을 전사적인 도입보다는 씨앗을 뿌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조금 도입이 되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점차 확산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자체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검증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일단 한번 써보셔라. 그쵸. 근데 위생 0123님이 말씀해주신 도입 비용과 도입해도 사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요? 근데 한데 되게 특이한 거는 도입을 한 데에서 저희가 갱신을 안 한 고객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비즈니스에 대한 사업이 올해 여름에 시작돼서 솔직히 1년을 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일련의 데이터, 드롭박스에서 제공되어 있는 데이터를 봤을 때 수량의 많고 적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걸 아예 도입한 고객이 없애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뉴가 되게 단순해요. 그렇죠. 쓰기 편하잖아요. 하얗고 얘가 뭔 기능이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좀 보기에 되게 좀 간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폴더로 바탕화면에 또 폴더 자체로 또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거부감, UI의 거부감은
다른 툴에 비해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것들은 테스트 버전 한번 한 달간 제공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네. 거기에서 좀 활용을 해보시고 네. 모르는 부분들 아니면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한번 네. 말씀을 나눠주시면 네. 저희가 최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비용적인 말씀을 드리려면은 글쎄요, 이게 저희도 드롭박스 홈페이지에 가격이 게재돼 있잖아요. 저희는 그 환율 적용해서 딱 그 가격입니다. 네네네네. 근데 저희 이번에 쉐어드 IT 홈페이지 배너를 보시면 네. 저희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디스카운트 부분들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 네네네. 도입 비용에 관련해서는 네. 여러분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네.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이번 방송을 통해서 드랍박스라는 게 그동안에 알고 계셨을 때는 아마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만 알고 계셨을 텐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접해보니까 단순한 스토리지가 아니라 협업 툴을 지향하는 그런 클라우드 협업 솔루션이라고 포지셔닝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쉐어드 IT 라이브 8회차 방송 클라우드 스토리지 드랍박스 비즈니스에 대해서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